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곳, 마음이 잠깐 멈추는 곳이 두 개 있다면 연관된 거라 둘 다 보시면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1번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 흐름 더 깊고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데 큰 힘이 돼요. 오늘 1번 분들 흐름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네요. 카드를 펴자마자 푸른 물길이 먼저 보이는데 이게 겉으로 막 파도처럼 출렁이는 물은 아니거든요. 겉은 잔잔해요. 그런데 물 밑에서 아주 큰 것이 몸을 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1번 분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셨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일 하고, 사람 만나면 웃고, 해야 할 말 하고,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하고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었죠.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처럼은 못 살겠다. 이 사람에게 더는 같은 방식으로 맞춰주기 어렵겠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끔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졌을 거예요. 눌렀는데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그냥 잠시 조용해졌을 뿐이에요. 맨 앞에 용이 떠 있어요. 용은 작은 웅덩이에서 움직이는 기운이 아니죠. 큰 물, 깊은 물, 넓은 물을 타고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1번 분들 8월과 9월 운도 아주 작게 지나가는 마음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흐름으로 보여요. 아직 현실에서는 확정된 게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연락도 안 왔고, 결과도 안 났고, 내 상황도 그대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운에서는 이미 물길이 틀어지고 있네요.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현실이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현실보다 먼저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요. 아직 문이 열린 것도 아닌데 이제 저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는 걸 알아요. 1번 분들은 지금 그 감각이 꽤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누가 보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마음은 이미 바람 냄새를 맡은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공기가 눅눅해지고 여름 끝에 밤 공기가 달라지듯이요.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데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때가 있거든요. 옆에 삼도천이 놓여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조금 먹먹해져요. 1번 분들은 지난 시간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 누군가의 답을 기다려야 했던 일, 마음은 급한데 현실은 강 건너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라도 달라질까 싶은데 막상 하루가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계속 닳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갔다 돌아오고 포기했다 다시 붙잡고 괜찮다 했다가 다시 흔들려요. 혹시 그런 날 있으셨죠?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별거 아닌 광고 문자에도 순간적으로 손이 가고 누가 이름 하나만 꺼내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날이요. 1번 분들은 8월 전까지 그런 기다림이 꽤 깊었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어도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삼도천 자리가 조금 외롭게 보여요. 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배가 아직 오지 않은 느낌이에요. 발끝은 이미 물가에 닿아 있는데 뒤돌아가기도 어렵고 앞으로 뛰어들기도 무서운 자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도천은 그냥 멈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두고 갈지 보는 자리예요. 강을 건너면 예전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내가 진짜 가지고 갈 것과 여기서 내려놓을 것을 구분해야 해요.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옆으로 결이 이어지면서 작두타기가 나와요. 이제는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두 달이 아니네요. 8월과 9월에는 한 번 발을 딛는 순간이 와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작두라는 게 아무 데나 발을 올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또렷해야 하고 내가 디딜 곳을 정확하게 봐야 해요. 이건 1번 분들한테 무작정 뛰어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신 차리고 봐라. 이미 신호가 왔으니 이제 모른 척하지 마라. 이런 흐름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에 발을 둬야 안전한지, 어디를 건너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밤에 혼자 휴대폰 들고 있다가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는 장면이 보여요. 보낼까 말까, 신청할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그만둘까, 조금 더 버틸까. 그런 순간이요. 그 손가락이 멈춰 있는 자리에서 1번 분들 운이 갈라져요.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신호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셔야 해요. 신령님께서 크게 소리쳐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감각으로 먼저 건드려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못 들은 척하면 다시 시간이 늘어져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만 더 지칩니다. 그리고 1번 분들, 이 결정은 꼭 남들이 보기 좋은 결정일 필요는 없어요. 남들은 왜 갑자기 할 수 있는데 1번 분들 마음 안에서는 갑자기가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쌓였고, 오래전부터 흔들렸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8월과 9월은 그걸 바깥으로 꺼내는 때예요. 옆에 칠성신이 떠 있어요. 칠성님 기운은 멀리 있는 별빛처럼 보여도 결국 길을 잡아주는 빛이에요. 당장은 너무 멀어 보였던 일, 상상만 했던 일, 언젠가 되면 좋겠다 했던 일이 8월과 9월에 조금씩 현실적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연락 하나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지나가듯 던진 말로 올 수 있고, 일정 하나, 제안 하나, 확인해야 할 문서 하나로 올 수 있네요. 작아요.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작다고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작은 소식이 큰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여요. 누가 아무렇지 않게 "그거 한번 알아봐."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든지, 우연히 본 글 하나가 내 상황이랑 너무 맞는다든지,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가 마음을 콕 건드린다든지요. 1번 분들은 8월에는 신호를 듣고 9월에는 그 신호를 잡고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셔야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너무 큰 확신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다.' 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주 작게 와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방향, 자꾸 눈에 밟히는 이름, 이상하게 다시 보게 되는 기회. 그런 것들이 1번 분들한테는 별빛처럼 들어옵니다. 중간으로 가면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는 어른의 기운이에요. 따뜻하게만 안아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묵직하게 앉아서 그래서 실속은 뭐냐 하고 묻는 느낌이네요.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이 기운은 자꾸 현실을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번 분을 막으려는 말이 아니에요. 지켜주는 말이에요. 감정만 보고 움직이면 나중에 마음이 더 다칠 수 있으니까 진짜 내 편이 되는 선택이 뭔지 보라는 거죠. 내가 얻는 게 뭔지, 잃는 게 뭔지, 이 사람과 계속 이어가면 내 마음이 편한지, 이 일을 붙잡으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1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계산도 필요해요. 계산이라는 게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도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하고만 가면 나중에 내가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 기운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네 삶도 봐라.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한 말이에요. 1번 분들이 너무 마음으로만 버텨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 생활, 내 돈, 내 시간, 내 몸도 같이 봐야 해요. 그 옆에 길 떠나는 사람이 나와요. 8월과 9월에는 이동의 기운이 있어요.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겠네요.
출장, 여행, 이사 고민, 직장 이동, 자주 오가는 장소 변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몸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같은 방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른 동네에 가 있는 날 있잖아요.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예전처럼 웃음이 안 나고 같은 일을 하는데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싶은 날. 1 번 분들한테 그런 장면이 보여요. 이동이라는 게 꼭 떠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는 것도 이동이에요. 8 월에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9 월에는 현실이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2 달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면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로 가방을 싸는 장면이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속 짐을 싸는 장면이 보여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다 빼앗기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내 밤을 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나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엽전 6번 카드가 붙어요. 여기서 숨통이 조금 트입니다. 아니, 숨통이 트인다는 말보다 더 부드럽게 말하면 막혀있던 가슴에 작은 틈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큰돈이 한 번에 쏟아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때에 작은 도움이 들어와요. 잊고 있던 돈이 확인되거나 누가 밥 한 끼를 챙겨주거나 생각보다 지출이 덜 나가거나 누군가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내가 혼자 끙끙대던 걸 누가 같이 봐줄 수 있어요. 큰 복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작은 숨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잖아요. 통장 보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생각보다 빠져나갈 돈이 덜하다든지 혼자 다 해야 할 줄 알았는데 누가 "그거 내가 같이 알아봐 줄게." 해 준다든지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따뜻한 말 하나를 들어서 하루가 덜 무거워진다든지요. 1번 분들한테 8 월과 9 월은 그런 작은 숨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너무 밀어내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괜찮아. 나 혼자 해도 돼." 이 말을 너무 습관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혼자 해내는 것도 좋지만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것도 복이에요. 복은 꼭 큰 상자에 담겨오는 게 아니라 누가 건네는 작은 말이나 손길로 먼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1번 분들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보여요. 미안해서 못 받고, 부담 주기 싫어서 못 받고, 내가 약해 보일까 봐 못 받고요. 그런데 8 월과 9 월에는 조금 받아도 돼요. 그 도움을 받는다고 1번 분들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그릇이 넓어지는 흐름이에요. 옆에 금의 환향이 이어져요. 좋아요. 이건 뒤늦게 인정받는 자리예요. 1번 분들이 해온 일, 참아온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마음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올 수 있어요. "그때 내 말이 맞았네. 생각보다 잘 버텼네. 네가 해온 게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었네." 이런 말이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1번 분들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말, 내가 괜히 버틴 게 아니라는 말, 내가 해온 시간이 의미 있었다는 말. 그런 확인이 8 월과 9 월에 들어와요.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봐 줄 때 힘이 다시 생기잖아요. 1번 분들은 그 힘을 다시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인정이 꼭 화려한 방식으로 오지는 않아요. 누가 크게 박수 쳐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말로 올 수 있어요. "그거 네가 해 줘서 정리됐어. 네가 챙긴 거 도움이 됐어. 네가 한 말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요. 1번 분들 그 말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운이 돌아오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분들도 본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봐 주기만 기다리면 마음이 또 외로워져요. 내가 나한테 먼저 말해 줘야 해요. "그래, 나 여기까지 잘 왔다. 나 정말 많이 버텼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이 말이 필요해요. 후반으로 가면 제석천이 묵직하게 서 있어요. 여기서 운의 분위기가 강해져요. 8 월과 9 월에는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히거나 계속 맞춰주던 관계에서 선을 그어야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해야 하거나 내 기준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요. 1번 분들, 너무 착하게만 굴면 안 되는 2 달이에요. 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화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내 마음의 깃발을 바람에 넘겨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은 괜찮고 무엇은 안 괜찮은지 그걸 말해야 해요.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는 그걸 괜찮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1번 분들은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힘든지, 어떤 부분이 상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엽전 2번 카드가 붙어요. 혼자 싸우는 흐름은 아니네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작게라도 도와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오랫동안 외로웠던 분들은 이 카드가 참 반갑죠. 누군가가 별말 아닌 듯 툭 던진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너 혼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건 네 잘못만은 아니야." 이런 말이 1번 분을 다시 일으켜요. 이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8월과 9월 사이에 새로 연결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다시 버틸 힘이 됩니다. 그 옆에 연 날리기가 보여요. 소식이에요. 바람 타고 들어오는 소식이죠. 멀리서 오는 연락, 기다리던 답, 우연히 보게 되는 글, 누가 지나가듯 전해주는 말. 8월에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9월에는 들어온 단서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는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놓아버리면 날아가고요. 1번 분들은 이번 2달 동안 딱 그 줄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조급하면 끊어지고 너무 방치하면 멀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잡고 적당히 기다리고 신호가 오면 그때 움직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엽전 7번 카드가 앉아 있어요. 열매가 익어가는 자리예요. 이 운은 하루아침에 생긴 복이 아니에요. 그동안 버틴 시간이 익어서 오는 결실이거든요. 작은 결과가 먼저 오고 그 결과가 다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8월과 9월에는 작은 결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확인, 아주 짧은 답장, 아주 작은 수입, 아주 작은 칭찬도 다음 길을 여는 씨앗이 돼요. 이 정도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 마세요. 1번 분들은 작은 것에서 큰 흐름이 열리는 자리예요. 1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 초에는 연락처나 메모장에 묵혀둔 사람, 일, 약속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이 보여요. 그리고 밤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면 충분해요.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맑으면 신령님께서도 그 정성을 알아보십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는 들어온 제안을 바로 끊어내지 말고 하루만 재워보세요. 작아 보이는 말 안에 의외의 실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바로 답하지 말고 하루 동안 마음에 올려놓고 봐요. 그래도 편안하면 잡고 계속 불편하면 조심하시면 돼요. 1번 분들, 8월과 9월은 조용히 물밑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길을 보여주는 운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고, 이제 현실이 따라오려는 중이네요. 마음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1번과 함께 기다리는 소식 하나 남겨주세요. 한자 한자 마음 모아 읽어볼게요. 2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2번 분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하나 보태주시면 다음 리딩도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2번 분들 카드를 올리자마자 맑은 물 한 그릇이 보여요. 아주 조용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오래 흔들렸던 느낌이 있네요. 잔이 깨진 건 아닌데 물결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느낌이에요. 2번 분들 많이 참으셨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잘하셨을 거예요. 해야 할 일도 하고, 웃을 때는 웃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도 챙기고요. 그런데 혼자 남으면 마음이 툭 내려앉았을 거예요. 밤에 불 하나 켜놓고 앉아 있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은 있는데 막상 누구한테 말하려니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냥 누가 내 옆에 앉아서 많이 힘들었지 이 한마디만 해줘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상태요. 이번 분들 마음이 딱 그런 물그릇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맑은데 안쪽에서는 오래 흔들렸어요. 내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았던 게 아니고 내가 웃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팠던 게 아니죠. 맨 앞에 정화수기도가 있어요. 이건 조용한 정성의 자리예요. 이번 분들은 티나게 뭘 드러낸 사람은 아니네요. 속으로 많이 빌어온 사람이에요. 제발 무난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만은 괜찮게 해주세요. 이번 일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조금 편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매일 조금씩 쌓였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정성을 들여온 거죠.
그런데 이번 분들 정성이 오래 쌓이면요. 그게 어느 순간 물길을 바꿔요. 당장 오늘 내일 확 바뀌지 않아도 속에서부터 흐름이 맑아져요. 그래서 8월과 9월은 이번 분들에게 너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하고 말해주는 두 달처럼 보여요. 그동안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마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던 것, 남들 걱정하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뤄둔 것, 그런 걸 하나씩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예요. 정화수기도가 들어오면 마음이 참 조용해져요. 막 크게 울고 풀어내는 흐름이라기보다 밤에 물 한 그릇 떠놓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아무한테도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만 꺼내놓는 거죠. 저도 좀 살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요. 이런 말이요. 이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그런 속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 말을 억지로 삼키지 마세요. 옆에 제사가 붙어 있어요. 집안, 가족, 오래된 의무의 기운이네요. 이번 분들, 내가 아니면 챙길 사람이 없는 일들이 있었죠. 누가 꼭 시킨 건 아닌데 결국 내가 하게 되는 일, 내가 빠지면 흐트러질 것 같은 자리, 가족 안에서 괜히 마음 쓰이는 사람, 말은 안 해도 자꾸 눈에 밟히는 문제, 그런 무게가 이번 분들 어깨에 오래 얹혀 있었어요. 명절도 아닌데 마음은 늘 집안일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죠. 몸은 내 하루를 살고 있는데 마음 한쪽은 계속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밥은 먹었을까? 괜찮다더니 정말 괜찮은 걸까? 저 일은 결국 누가 챙기지? 또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이번 분들 이건 책임감이 큰 사람한테 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책임감이 너무 커지면 내가 사라지거든요. 8월과 9월은 그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때예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어요. 다만 내가 가족을 챙기느라 내 몸과 마음을 버려두면 결국 오래 못 가요. 내가 살아 있어야 남도 챙길 수 있잖아요. 이번 두 달은 그걸 배우는 시기예요. 혹시 이번 분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일 때문에 내 일정이 자주 밀렸던 적 있으세요? 내가 하려던 일은 자꾸 뒤로 가고 남의 급한 일이 먼저 들어오는 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원했는지도 흐려져요. 8월과 9월에는 그걸 다시 되찾아야 해요.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은 챙기되 나를 잃을 만큼은 아니어야 해요. 그 옆으로 폭포 수련이 이어져요. 차가운 물줄기 아래에서 버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은 한 번 크게 힘들었다기보다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견딘 느낌이 강해요. 또 이해해야 하고, 또 참아야 하고, 또 내가 맞춰야 하고, 또 괜찮은 척 해야 하는 시간. 남들이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맞으면 마음도 닳잖아요. 물 한 방울은 약해 보여도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돌도 패이거든요. 이번 분들 마음이 딱 그래요.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달았어요. 그래서 요즘 별것 아닌 말에도 울컥했을 수 있어요. 누가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서운하고 평소 같으면 넘길 일도 마음에 오래 남고 몸도 예전보다 쉽게 지쳤을 수 있네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가슴이 무겁고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프긴 했지만 단단해졌어요. 이번 분들 안에 조용한 뼈대가 생겼네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버틴 시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마음 추스른 시간, 울고 싶어도 해야 할 일 끝낸 시간, 그게 전부 이번 분들 안에 힘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 폭포 수련은 그냥 고생만 말하지 않아요. 차가운 물을 맞으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흐름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또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 다 받아줬구나. 아,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뒤로 뒀구나. 아, 이 관계에서는 내가 계속 손해보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아프지만 필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산불재석이 밝게 들어와요. 여기서 마음이 조금 놓여요. 끊어질 것 같던 줄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예요. 집안의 문제든, 가족의 건강이든, 관계의 숨통이든, 오래 닫혀있던 대화든, 8월과 9월에는 아주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이 있어요. 갑자기 환해지는 건 아니어도 꺼질 줄 알았던 등불이 다시 작게 켜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분들 이 카드가 참 따뜻하게 보여요. 아주 큰 기적이라기보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에요.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꺼내 다시 밥상을 차리는 느낌, 오래 연락 안 하던 가족에게서 짧게 안부가 오는 느낌,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조금은 부드럽게 반응하는 느낌, 그런 작은 회복이 들어와요. 또 이 흐름은 집안 안에서 숨이 다시 도는 자리로도 보여요. 집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말 한마디가 덜 날카로워지고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 풀리는 건 아니어도 얼음이 조금 녹듯이 흐름이 풀립니다. 중간으로 가면 할머니가 보여요.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분이죠. 이번 분들 주변에 여자 어른, 어머니 같은 사람, 오래 버틴 여성의 기운이 들어와요. 말은 조용히 해도 핵심을 짚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싶을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 안에 걱정과 보호가 들어있네요. 할머니 기운은 화려하게 복을 준다기보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기운이에요. 밥 먹었냐고 묻는 말처럼, 약 챙겼냐고 하는 말처럼 별거 아닌 듯한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이번 분들에게 8월과 9월에는 그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 큰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챙김 안에서 마음이 풀려요. 누가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거나 갑자기 전화해서 별일 없냐고 묻거나 내가 힘든 줄 모르던 사람이 조금은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게 이번 분들한테는 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기운은 마냥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그만해라 하고 말해주는 기운이기도 해요. 이번 분들 누가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너 너무 무리한다. 그건 네가 다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좀 쉬어라. 처음엔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실 이번 분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 수 있어요. 옆에 행복한 가족이 나와요. 이번 분들의 8월과 9월은 결국 사람 있는 자리로 돌아가요. 밥상, 안부 전화, 집안 정리, 병원 일정, 가족끼리 주고받는 짧은 말, 그런 평범한 장면들이 운의 중심이에요. 큰 복이 꼭 번쩍거리면서 오지는 않잖아요. 어떤 복은 저녁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으로 와요. 어떤 복은 "누가 집에 잘 들어갔어?" 하고 물어봐 주는 말로 들어오고요. 이번 분들한테 그런 복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다 해야 가족이 굴러간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되 내가 무너질 만큼 떠안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너무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번 두 달은 가족을 살피면서도 내 마음도 같이 살피는 균형이 필요해요. 내가 밥상을 차릴 때 내 밥도 같이 차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때 내 마음에도 안부를 물어야 해요. 이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집안의 작은 정리가 운을 바꿔요.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어도 좋아요. 식탁 위에 오래 쌓인 종이들, 싱크대 옆 물때, 자꾸 신경 쓰이던 서랍 하나, 현관에 쌓인 신발들, 그런 걸 하나씩 정리하면 마음도 같이 정리돼요. 집안에 숨이 트이면 이번 분들 마음도 숨을 쉽니다. 그 옆에 엽전 3번 카드가 붙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는 자리예요. 8월과 9월에는 들리는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다 옮기면 안 돼요. 가족 안에 말, 가까운 사람의 속 얘기, 누가 조용히 전해주는 정보, 이런 것들은 잘 들어야 하지만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면 구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입이 가벼운 사람보다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운이 좋아져요. 누군가 속내를 말하면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구나 하고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얘기도 아무한테나 다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아무 말이나 붙잡고 싶어지지만 그럴수록 사람을 가려야 해요. 내 마음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깊은 얘기를 꺼내셔야 해요.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누가 전해주는 말 속에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냥 수다처럼 들리는데 나중에 보니 필요한 단서였던 말, 가족 중 누가 지나가듯 한 말이 실제로 중요한 일정과 연결될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이 슬쩍 알려준 이야기가 돈이나 문서, 관계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듣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한번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해요. 그리고 모내기가 이어져요. 지금 당장 벼가 익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땅에 모를 심는 장면이네요. 8월과 9월에 시작하는 작은 일이 나중에 자라요. 작은 저축, 작은 정리, 짧은 공부, 가족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내 몸을 챙기는 작은 습관,
그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는 이번 분들을 살리는 밑바탕이 돼요. 이번 분들 운은 한 번에 확 바뀌는 운이라기보다 매일 조금씩 나를 살리는 흐름이에요. 하루에 방 한쪽 치우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잠들기 전에 마음에 걸린 말 하나 적어두기, 미뤄둔 연락 하나 하기, 이런 작고 반복적인 일이 나중에 큰 안정으로 돌아와요. 모내기는 심자마자 수확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심어야 자라요. 이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이 정도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 마세요. 달라져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이번 분들을 살립니다. 후반으로 가면 옥황상제가 앉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원칙이 중요해져요. 이번 분들 감정으로만 넘기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돈이 오가는 약속, 가족 간의 결정, 회사나 기관과 관련된 서류, 누가 말로만 해놓은 약속, 이런 건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약해지면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상대가 힘들다 하면 내 조건을 뒤로 미루고, 누가 부탁하면 내가 피곤해도 받아주고, 가족 일이면 내 일정까지 바꿔가며 맞추죠. 그런데 8월과 9월에는 그러면 안 돼요. 조건은 조건대로 보고 마음은 마음대로 봐야 해요. 마음이 좋다고 해서 확인해야 할 걸 안 하면 나중에 이번 분만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옆에 정표가 나와요. 오래된 약속, 마음에 묻어둔 사연, 기다림의 표시예요. 이번 분들 오래 기다린 답이 있네요. 아직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말을 걸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집안일일 수도 있고 예전에 뿌려둔 일의 결과일 수도 있죠. 바로 확정은 아니어도 아직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신호가 들어와요. 이 정표는 조금 애틋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서랍에서 꺼내는 느낌이거든요. 이미 잊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분들 8월과 9월에 예전 인연이나 오래된 약속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다시 붙잡을지, 조용히 정리할지 내 마음을 맑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옆에 탑도리가 이어져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에요. 혼자 방 안에서만 고민하면 길이 좁아져요. 사람 있는 자리, 모임, 행사, 가족이 모이는 자리, 작은 약속, 그 안에서 실마리가 생겨요. 이번 분들 마음이 지쳤다고 완전히 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자리부터 나가보시면 좋아요. 사람을 통해 풀리는 실마리가 있어요. 마지막에 옆전 8번 카드가 환하게 열려요. 수확하는 자리네요. 이번 분들 8월과 9월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두 달이라기보다 그동안 지켜온 것을 조금씩 거두는 두 달이에요. 그래도 살 길이 있네. 그래도 내 정성이 헛되지는 않았네. 그래도 집안에 숨이 도는구나. 이런 안도감이 들어와요. 이건 막 큰 잔치 같은 기쁨이라기보다 마음이 조용히 놓이는 기쁨이에요. 밤새 앓던 사람이 아침에 조금 숨을 편히 쉬는 것처럼요. 이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집 안에서 물 쓰는 곳을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부엌, 싱크대, 욕실처럼 물이 흐르는 곳이 중요해요. 그리고 오래 마음 쓰였던 사람에게 짧은 안부 하나 보내보세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9월에는 문서나 돈 약속을 꼭 적어두세요. 말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이번 분들의 마음을 지켜줘요. 이번 분들 8월과 9월은 지친 마음을 억지로 말리는 흐름이 아니에요. 맑은 물로 씻고 정성으로 다시 살리는 운이에요. 마음이 조금 놓이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이번과 함께 꼭 평안해졌으면 하는 일 하나 적어두셔도 좋아요. 3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 3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금빛이 먼저 올라와요. 그런데 이 금빛이 가볍게 반짝이는 빛이 아니에요. 오래 손에 쥐고 다룬 엽전 같은 빛이네요. 만져보면 손끝에 세월이 느껴지는 금빛이에요.
3번 분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한 때예요. 기다리는 것도 많이 했고, 참는 것도 많이 했고, 혼자 계산하는 것도 지치셨죠. 8월과 9월에는 달력 위에 표시가 남아야 해요. 내가 뭘 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을 잡았는지, 그게 보여야 마음이 놓여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처리했다 하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3번 분들한테는 8월과 9월이 현실을 만지는 두 달이에요.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손으로 잡아야 해요. 적어야 하고 보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움직여야 해요. 맨 앞에 엽전 1번 카드가 있어요. 시작점, 권한, 내 손에 들어온 첫 기회예요. 3번 분들, 남이 허락해 주기만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본인 손에 작은 엽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작아 보여도 시작은 거기서 나요. 시간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죠. 3번 분들은 요즘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준비가 더 돼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조금 더 모이면 해야지. 상황이 안정되면 움직여야지. 그런데 8월과 9월 운은 그렇게 말하네요.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따로 오지 않는다고요. 손에 있는 작은 엽전 하나로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 엽전이 따라온다고요.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은 시작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더 못 움직였을 수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보여줄만 해야 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운은 그렇게 말해요. 작게 시작해도 된다고요. 다만 시작을 하라고요. 8월에는 작게 손을 대고 9월에는 그걸 현실적으로 키워가는 흐름이에요. 옆에 밤길 나그네가 붙어 있어요. 지난 흐름이 외로웠네요. 3번 분들은 혼자 밤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보여요. 누구에게 다 말하지 못한 고민, 주변 눈치를 봐야 해서 답답했던 상황, 혼자 결정하고 싶은데 관계 안에서 묶여있던 시간. 하늘은 어둡고 길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3번 분들, 스스로를 조금 더 인정하셔도 좋아요. 누가 크게 알아주지 않았어도 계속 버틴 것 자체가 힘이에요. 밤길을 걷는 사람은 낮에 걷는 사람보다 더 예민해지거든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멀리 있는 불빛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발밑을 더 조심해서 보게 돼요. 3번 분들은 그 시간 동안 판단력이 생겼어요. 고생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일의 흐름을 읽는 감각도 생겼고 내가 무엇을 더 이상 못 견디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건 귀한 경험이에요. 그 옆에 꿩 사냥이 나와요. 여기서 흐름이 살아나요. 8월과 9월에는 목표를 넓게 잡으면 흐려지고 딱 하나를 겨냥하면 맞아요. 이력서 하나, 계약 하나, 정리해야 할 사람 하나, 확인해야 할 서류 하나, 돈 받을 일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셔야 해요. 막연히 잘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번 주에 이거 하나 처리하자, 이렇게 잡아야 운이 움직여요. 꿩 사냥은요, 마음이 흩어지면 놓쳐요. 소리가 난다고 아무데나 뛰면 안 되고 움직임을 보고 정확히 겨냥해야 하죠. 3번 분들 8월에는 특히 집중이 중요해요. 할 일 목록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잡으려 하면 오히려 손에 남는 게 적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잡으세요. 그 하나가 잡히면 다음 것도 따라와요. 그리고 3번 분들, 이 하나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통장 정리 하나, 이력서 수정 하나, 미뤄둔 전화 한 통, 문의 메시지 하나, 계약서 다시 읽기 하나, 그런 작은 행동이 운을 깨워요. 움직임이 있어야 현실도 대답합니다. 옆에 업신이 들어와요. 집안의 재물과 수호의 기운이에요. 3번 분들한테는 완전히 밖에서만 오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내 터 안에 있는 복이 있어요. 내가 오래 해온 기술, 집안에서 이어진 감각, 잊고 있던 자원,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다시 움직여요. 3번 분들 없는 것만 세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셔야 해요. 생각보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고, 생각보다 내 주변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생각보다 누군가 나를 믿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필요한 서류가 나오듯이 3번 분들 운도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쪽으로 열려요. 나한테 뭐가 있지?
하고 보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쌓아둔 경험, 사람에게 받은 신뢰, 오래 해온 일의 감각, 버티면서 생긴 단단함, 그게 다 재물의 씨앗이에요. 중간으로 가면 백마장군이 보여요. 큰 길로 가려는 사람의 기상이네요. 3번 분들 안에는 사실 작은 자리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정만 바라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더 큰 자리, 더 넓은 판, 더 제대로 된 인정이 필요하죠.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작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만 백마장군은 감정에 끌려가면 힘이 흐트러져요. 방향을 똑바로 봐야 해요. 누가 나를 자극한다고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누가 비교한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3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거를 자꾸 확인하셔야 해요.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속도를 보면서 조급해지면 내 발이 꼬입니다. 내가 갈 길을 봐야 해요. 옆에 마패가 붙어요. 공식 문서, 인정, 마무리의 자리예요. 8월과 9월에는 서류와 기록이 중요해요. 계약, 신청, 정산, 회사 결정, 공적인 연락, 이런 것들이 3번 분들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미뤄둔 서류 있으세요? 읽어야 하는 문서, 확인해야 할 조건, 받아야 할 돈, 보내야 할 답장, 그것부터 보셔야 해요. 3번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미뤄둔 일이 보여요. 해야지 하고 계속 뒤로 밀린 것. 그런데 9월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정리해야 운이 가벼워져요. 문서가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돈 흐름도 막힐 수 있어요. 서류 하나 정리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냥 기분 탓만은 아니에요. 현실에 막힌 줄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엽전 5번 카드가 들어와요. 사람을 장악하는 흐름이에요. 3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운이 아니네요. 누구와 손잡는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봐야 해요. 예의를 지키되 내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부탁처럼 말해도 중심은 잃지 마셔야 해요. 내가 가진 걸 너무 싸게 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3번 분들은 남들이 볼 때 해주겠지 싶은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것의 균형을 봐야 해요.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내 가치를 계속 낮추면 결국 나만 지쳐요. 8월과 9월에는 사람을 볼 때도 현실을 같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내가 주는 만큼 적어도 기본은 지키는지, 말만 좋고 책임은 없는 사람인지, 그걸 보셔야 해요. 3번 분들은 사람 잘 만나면 큰 길이 열리고 사람 잘못 묶이면 괜히 발목이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업적이 이어져요. 좋아요. 이건 3번 분이 해온 일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는 자리예요. 처음에는 작은 칭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이 맡겨지고 그 다음에는 책임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책임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책임이 온다는 건 그릇을 봤다는 뜻이기도 해요. 3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내가 해낸 것을 숨기지 마세요. 겸손도 좋지만 너무 낮추면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한 일은 했다고 말하고 내가 낸 결과는 정리해서 보여주고 내가 감당한 몫은 스스로 인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바깥에서도 알아봐요. 내 성과를 내가 먼저 외면하면 남도 쉽게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분들 9월에는 특히 내가 해온 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문서든 메시지든 포트폴리오든 보고든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운이 말로만 돌지 않고 현실의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후반으로 가면 치유가 강하게 서 있어요. 경쟁과 돌파의 기운이에요. 8월과 9월에는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를 두고 겨루거나 내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한다고 풀리는 흐름은 아니에요. 제대로 마주해야 풀려요. 그런데 3번 분들, 이 싸움이 꼭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부딪힘 때문에 내 힘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말하는 것처럼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 조건은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입장을 분명하게 되어 옆에 선비가 앉아 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네요. 3번 분 본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신중한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생각하면 기회가 지나가요.
계산은 하셔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손을 움직이셔야 해요. 머릿속에서 10번 굴린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문자를 보내야 답이 오고, 신청을 해야 결과가 나오고, 말을 해야 상대가 알아요. 3번 분들, 생각이 깊은 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야 해요. 그 옆에 관아가 붙어요. 공적인 절차와 규칙이에요. 이 흐름은 감정으로 풀리지 않아요. 자료, 기록, 규정, 정해진 순서, 이런 걸 따라야 3번 분에게 유리해요. 누가 억울하게 굴어도 감정으로만 밀고 가면 흐려질 수 있어요. 대신 차분하게 기록을 모으고 날짜를 확인하고 조건을 따져보세요. 3번 분들한테는 그게 무기가 돼요. 8월과 9월에는 억울한 말보다 정확한 자료가 더 힘이 있어요. 마지막에 엽전 9번 카드가 들어와요. 수확 뒤 모닥불 곁에 앉은 장면이에요. 많이 움직인 뒤에 숨을 고르는 자리네요. 8월과 9월이 지나면 3번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나 여기까지 왔네. 생각보다 많이 해냈네.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해야겠다. 몸은 조금 피곤해도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요. 이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수확을 준비하는 쉼이에요. 3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미뤄둔 서류나 정산, 계약 조건을 하루 잡고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낸 일을 글로 적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적어야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9월에는 중요한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부탁이 아니어도 좋아요. 안부, 확인, 제안. 그 한마디가 다음 문을 열 수 있어요. 3번 분들, 8월과 9월은 현실이 움직이는 운이에요. 말보다 기록, 걱정보다 행동, 혼자 버티기보다 정확한 연결이 중요해요.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담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3번과 함께 지금 잡고 싶은 현실 목표 하나 남겨주세요. 4번 고르신 분들 볼게요. 4번은 결이 깊어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한번 연결해 주세요. 4번 분들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주색 천 안에 무구가 감춰져 있는 장면이 보여요. 조용한데 깊네요. 밝게 떠드는 운이라기보다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느낌이에요. 4번 분들은 이미 신호를 몇 번 느끼셨을 거예요. 꿈이 선명했다든지, 어떤 이름이 자꾸 떠올랐다든지, 우연히 들은 말이 내 상황과 딱 맞았다든지, 남한테 말하면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알아요.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감각이 4번 분들 8월과 9월 운의 시작이에요. 4번 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결을 먼저 느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 남들은 괜찮다는데 나는 자꾸 마음이 걸릴 때가 있어요. 맨 앞에 무당이 앉아 있어요. 이건 사람 힘만으로 풀리지 않는 원인을 살피는 자리예요. 4번 분들 8월과 9월에는 겉으로 보이는 일보다 속의 결을 봐야 해요. 왜 이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왜 어떤 장소나 사람 앞에서 몸이 먼저 무거워지는지, 그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신령님께서 아주 작은 바람으로 먼저 건드려 주시는 때가 있어요. 괜히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말이 계속 귀에 남거나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장소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다 우연만은 아닐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자기 감각을 너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옆에 훼손된 무덤이 붙어 있어요. 조금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복의 근원이 약해졌거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끊어진 연결이 있었던 흐름이에요. 조상성, 오래된 가족 문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과거,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거나 집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오래전 일이 갑자기 떠올랐다면 이 결이 맞아요. 그런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드러나는 건 풀리려고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닫아둔 서랍을 열면 처음에는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닫아버리면 그 안은 계속 그대로예요. 한 번은 열어보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겨야 해요. 4번 분들 운이 지금 딱 그 서랍을 여는 흐름이에요. 이 자리는 마음속 오래된 기억도 건드려요. 내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떠오르는 일,
오래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이제 와서 '그때 내가 많이 아팠구나.' 하고 알게 되는 일,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번분을 괴롭히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옆에 무구가 나와요.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손을 대야 하는 자리예요. 기도든 정리든 상담이든 기록이든 내 마음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그냥 참는다고 사라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사번분들 안에는 이미 답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 답을 꺼내기가 무서웠던 거죠. 혼자 조용히 알고 있었던 게 있죠. 이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이 일은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것, 이 사람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나를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말로 꺼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8월과 9월에는 그걸 조금씩 꺼내야 해요. 한꺼번에 다 뒤집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알고 있던 진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부판관이 들어와요. 오래된 일이 판단을 받는 자리예요. 묵은 일이 끝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이건 무서운 결말은 아니에요. 애매했던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렸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지,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8월과 9월의 사번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 몫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확 가벼워져요. 남의 죄책감, 남의 불안, 남의 기대를 내 것처럼 들고 있던 분들은 특히 이 흐름이 강해요. 이제는 내려놓아야 해요. 내 것이 아닌 무게는 성불하시게 보내드려야 해요. 사번분들이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넘어서면 내려놓아야 해요. 중간으로 가면 여산신이 보여요. 여자 어른, 실력자,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사번분들 주변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황을 풀어주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은 본인 안에 강한 여성성이 깨어나는 흐름일 수도 있죠. 여산시는 부드럽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감싸줄 때는 감싸주고 선을 그을 때는 정확히 그어줘요. 사번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그 선이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끌려다녔다면 8월과 9월에는 여기까지 하는 말이 필요해요. 그 말이 꼭 차갑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조용해도 단단하면 돼요. 그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만 해도 사번분들 운의 결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러워도 중심이 있으면 상대가 함부로 못 들어와요. 사번분들은 그동안 부드럽게 말하다가 결국 다 받아주는 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이제는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말이요. 옆에 벼락장군이 붙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멈춰있던 문제가 한순간에 터지거나 예상 못한 일정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벼락은 무너뜨리기만 하는 벼락이 아니에요. 캄캄한 들판을 한번 밝히는 빛이거든요. 그 빛 때문에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사번분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먼저 놀라겠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돼요. 이게 나를 깨우려고 온 일이었다는 걸요. 그동안 흐릿했던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거나 미뤄졌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 겁먹기보다 차분히 보셔야 해요. 벼락이 친 뒤에는 주변이 잠깐 환해져요. 그때 보이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옆에 엽전 10번 카드가 나와요. 사람들이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장면이에요. 4번 분들, 어떤 관계나 모임, 일의 구조가 예전처럼 뭉쳐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보고 나도 내 길을 봐야 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외롭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나를 소모시키던 자리라면 흩어지는 게 오히려 해방일 수 있어요. 4번 분들은 전기 많아서 오래 붙잡았을 수 있어요. 이미 끝난 흐름인데도 내가 놓으면 너무 매정한 사람 같아서 이렇게 상대가 힘들까 봐, 나중에 후회할까 봐 붙들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8월과 9월에는 각자 갈 길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이 이어져요. 중요해요. 끝난 자리에서 새 것이 나와요. 4번 분들이 놓아버린 뒤에야 생기는 시작이에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마음가짐, 혹은 내 안에서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낡은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아도 생명력은 분명해요. 4번 분들, 새 시작은 늘 기쁘기만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고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 떨림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제 예전 방식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예전 관계 속에서만 나를 설명하지 않고 조금 더 내 쪽으로 돌아오는 시작이 보여요. 8월과 9월은 4번 분들에게 정리와 탄생이 같이 오는 운이에요. 하나가 끝나야 하나가 태어나요.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이 빠져나가야 새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끝나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자리를 비우는 중이에요. 후반으로 가면 금강 역사가 강하게 서 있어요. 보호와 돌파의 기운이에요. 4번 분들, 여기서부터는 약해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거나 내가 다시 예전 자리로 끌려가려 할 때 금강 역사의 기운이 막아섭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그 경계가 필요해요. 착한 것과 다 받아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자비로운 것과 나를 방치하는 것도 다르고요. 4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내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셔야 해요. 누가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누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힘들게 하지 못하게 내 안에 금줄을 하나 치셔야 해요. 금줄은 미워서 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자리를 지키려고 치는 거예요. 옆에 밀회가 붙어 있어요. 숨은 만남, 비밀스러운 마음, 공개되지 않은 연결이에요.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은밀하게 오가는 제안,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속마음, 아직 공개할 수 없는 계획도 포함돼요. 이 시기에는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요. 말할 사람과 말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세요. 어떤 말은 시간이 익어야 밖으로 나와도 안전해요. 4번 분들은 마음이 올라온다고 바로 말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가라앉혀 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말이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안전한지, 이 계획이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단계인지 그걸 보셔야 해요. 좋은 것도 너무 빨리 드러내면 주변 시선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국의 신이 나와요. 낯선 것, 새로운 방식, 멀리 있는 기회예요. 4번 분들은 8월과 9월에 익숙한 방법만 고집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분야, 다른 방식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낯설미 문이에요. 4번 분들, 늘 하던 방식이 안 통한다면 그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때라서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되거나 다른 분야의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전혀 생각 못한 방향에서 제안이 올 수 있어요. 낯설다고 바로 밀어내지 마세요. 다만 신중하게 확인은 하셔야 해요. 낯선 문을 열 때는 설레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어야 안전해요. 마지막에 당산나무가 서 있어요. 수호와 중심, 오래된 뿌리의 자리예요. 4번 분들의 최종 흐름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을 찾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것은 남고 새로 태어날 것은 태어난 뒤에 4번 분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예전의 그 자리와는 달라요. 더 단단하고 더 조용하고 더 깊어져요. 마을 한가운데 오래 서 있는 나무처럼 누가 흔들어도 쉽게 뽑히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4번 분들, 8월과 9월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도 있고, 오래된 감정도 올라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리할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이 결국 4번 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데려가려는 길이에요. 흔들린 뒤에 중심을 더 잘 알게 되는 운이에요. 4번 분들한테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8월에는 집안에서 오래 묵은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면 더 좋아요. 그리고 밤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세요. 제 것이 아닌 무게는 성불하시고 제 길은 맑게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9월에는 직감이 이상하게 걸리는 사람이나 제안은 하루 더 보고 결정하세요. 급하게 답하지 않는 것이 4번 분을 지켜줘요.
4번 분들 8월과 9월은 신호가 현실이 되는 운이에요. 무서워할 운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운이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남겨주세요. 댓글에는 4번과 함께 꼭 벗어나고 싶은 무거움 하나 적어두셔도 좋아요. 오늘 내 흐름은 다 달랐지만 공통으로 보이는 건 하나예요. 8월과 9월에는 멈춰 있던 마음이 움직여요. 1번 분들은 작은 소식을 따라 새 문을 열고, 2번 분들은 지친 마음을 씻어내며 다시 살아나고, 3번 분들은 현실을 정리해서 자기 자리를 찾고, 4번 분들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중심을 되찾아요. 누구에게는 연락으로 오고, 누구에게는 정리로 오고, 누구에게는 결단으로 오고, 누구에게는 새 시작으로 와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 두 달은 남이 대신 열어주는 달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의 문고리를 잡아야 열리는 달이에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고른 그 마음 가볍게 흘러가지 않기를 저도 함께 발언 드릴게요. 정성으로 들으신 만큼 좋은 흐름으로 성불하실 거예요.